스트레스. 어떡하지? 케빈쌤, 도와주세요. 아이고 핫산, 지금까지 열심히 일은 했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집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딱 보면 알지. 너무 걱정하지 마. 슬기로운 경제생활이 있잖아. 아하! 영상 후반부에 퀴즈가 들어있습니다. 칵테일 펀딩 회원분들 중 가장 빨리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시는 두 분께 스타벅스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 뉴스를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던데 금리랑 부동산 가격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한 문장이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인데요. 그런가요? 네. 일단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떤 증권사에서 자산을 했던 PB로서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가 네. 자본주의, 경제를 결정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지표인 것은 확실합니다. 당연히 부동산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네. 하지만 이 금리의 저점과 고점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은 금리가 어떤 추세 안에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세요? 그렇죠. 즉 점점 오르고 있는 상황인지 또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금리의 상승이 부동산에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매우 낮은 금리의 저점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경기가 좋다는 얘기고 부동산에도 긍정적인 것이겠죠. 그렇죠. 따라서 핫산이 아까 저한테 한 질문이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빠지느냐 이거였는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일단 저희 답변이고요. 한 4, 5년 전에 사실 금리도 매우 낮고 부동산 가격도 중산층의 소득 대비 매우 낮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라면 아마 집을 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저는 몰랐죠.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그때 뉴스에서 했던 얘기들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고 부동산 가격도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을 사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집 살 돈이 없긴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따져보자면 부동산 가격은 금리보다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요? 그거 오면 막 위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정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경제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나쁜 그 상황을 뜻하는 것이지만 서서히 나타나는 물가 상승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좀 물건이 비싸지만 월급이 오를 수 있는 순기능도 있고 이렇게 결국은 선순환이 돌아간다면 서서히 나타나는 물가 상승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은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표준으로 반영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계적이네요. 그렇죠. 세계적인. 세계 10대 도시. 따라서 모든 다른 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서울만 빠진다. 뭐 이런 경우는 흔치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적이 있었나요? 아마 IMF 때 정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뭐 지금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 근처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미미하게 볼 수 있지만 지금의 부동산 가격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돌발 퀴즈!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인플레이션, 2번 플레이스테이션, 3번 파워스테이션. 정답을 달아주세요. 케빈, 저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을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아니 뭐 KBS만큼 되는 거니까. 회사의 의견은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무주택자분들이 처음으로 집을 산다는 것을 가정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지금처럼 금리가 저점에서 꽤 올라 있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 있는 상황이라면 예전처럼 쉽게 부동산을 제가 취득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예. 그때보다 수요가 확실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 사서 집값이 한동안 보합권을 유지하면 대출 받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큰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선택을 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애매한 상황에서 모두 고려해야 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또 다시 얘기하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을 여기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또 결국 애매한 상황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내가 고정 수익으로 한 달에 얼마 이자를 감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핵심인 거죠. 나 자신을 떠나서 남들이 여기가 좋은데 여기 사고 싶은데 집값이 비싼 데는 이제 중요한 상황은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은. 예. 어찌됐든 다 비싸다는 거. 그죠. 원래 집은 항상 비쌉니다. 아. 갖고 싶은 것은 비싼 법이니까요. 아, 역시. 여러분이 팔고 싶은 게 있다면 이미 부자인 겁니다. 아. 자, 그래서 부동산이 워낙 큰 자금이 투입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쵸. 분명히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겠죠. 뭐 청약도 해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결국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이익이다라는 것에는 전혀 이견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주거 비용이 나갑니다. 그쵸. 집을 사지 않아도 월세를 내야 할 것이며 전세를 살아야 되고 어차피 주거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가장 아까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인플레이션이었는데 그죠. 인플레이션. 그렇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하루 이틀 새고 죽을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죠. 오래 살 거잖아요. 그죠? 담배 끊고 따라서 1가구 1주택으로 주거 비용을 어차피 커버하면서 이자를 낼 능력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누리기에 부동산만 하는 건 없다. 없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완전 좀 이해해. 어차피 월세든 전세든 그쵸? 전세 네. 이자든 내야 되는 것이라면 내 상황에 맞춰서 이자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필요한 일이고 적절한 일이다 라고 보면 될까요? 정답입니다. 이제 곧 집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하실 수 있을 얼마예요? 한 100만 원 되나요? 자, 게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오는데 과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여유자금이 1억이 있는데 전세를 살고 네. 과연 그 큰 금액으로 내가 인플레이션 효과를 볼 수 있는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부인한테 허락을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일단. 그죠? 옛날에 날린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뭐 허락보다 용서가 쉬운 거 아닌가요? 용서는 하지만 평생 힘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항상 부인만을 들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길고 시간이 길게 지나서 보니 결국 인플레이션은 어느 순간 와 있었고 그때 집이 없는데 그때 집이 사지 않은 만큼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를 잘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집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더 유리했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지고 있는 거니까 살 수 있는 곳이니까 거주의 가치가 이미 가격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절대 제가 집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대출이 많습니다. 뭐 화장실만 케빈 집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면 뭐 서울에 땅 한 평은 있으니까 한동안 있으니까. 역시 케빈 쌤입니다. 저는 지금 좀 PB로서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어떤 상향과 자금 성격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좀 이제 객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렸고요. 곧 슬기로운 경제생활에 부동산 전문 투자자분들이 출연하셔서 뭐 입지 선정이라든가 청약 방법 뭐 이런 좀 자세한 얘기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칵테일 펀딩과 함께 해주시는 순간까지 슬기로운 경제생활이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이상 케빈과 핫산이었습니다. 케빈! 핫산!